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관리자. 언더라인 한번 쳐볼까요? 자,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이게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022년 2회차 때 나왔던 문제랑 거의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한 문항으로 나왔고 얘는 두 개의 문항으로 나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로 안은 일상 점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일상 점검이 들어갑니다. 일상 점검이란 전기 설비의 외관 점검, 작동 점검, 기능 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상시 점검을 하는 것을 말한다. 평상시 점검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를 일상 점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상 점검에 대한 가로 넣기가 문제로 나왔죠. 근데 이게 아까 2022년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 넣기에 대한 요 사례가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나왔고요. 그 전체 가로 넣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그 문제를 정확하게 푸시고서 시험장에 가셨던 분들은 이 가로 넣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나왔던 그 기출문제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로 넣기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자, 고압인 경우에 용량이 1kW를 초과하고 300kW 이하, 300kW 이하일 경우에는 점검 횟수가 월 1회에 하나명, 그리고 며칠 이상, 20일 이상. 여기가 20일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00kW를 넘고, 그러면 이 중간이 뼈 있죠? 빼져 있잖아. 300에서 500 사이가 빠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300에서 500 사이는 월 2회가 되겠고, 얘는 월 3회가 되겠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1500에서, 2000 사이가 됐죠? 이때는 몇 회? 5회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딱 봤을 때 4 아니면 5인데 4는 너무 여기 뭐 갭이 하나 더 있잖아. 갭이 하나 더 있으니까 4는 좀 아닌 것 같죠. 4 아니면 5에서 4는 아니고 5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5에서 또 6을 잡을 수 있죠. 5 아니면 6으로 또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표를 한 번이라도 2022년도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은 얘를 보는 순간 이거 나왔네 이러면서 아마 답을 적으셨을 것 같고, 이걸 아예 안 보고 가신 분들, 제가 그래서 최근 10년치를 꼭 보시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건데, 아예 안 보고 가신 분들은 야 이거 뭐냐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이러다가 또 틀리고 오십니다. 그러면 다음 회차 때는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적겠죠. 이렇게 좀 잘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 엄청 간단한 문제입니다. 전기 설비로 유입되는 뇌서지를 피보호물의 절연 내력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기기 전단에 설치되며 과도적인 과전압, 이 단어가 중요해요. 자, 과도적인 과전압을 제거하고 서지 전류를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SPD에 대한 기능의 역할이죠. SPD, 서지 보호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서지 보호장치고요. 자, 이러한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 조치에 3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LA. 이거를 우리는 피레기라고 합니다. 피레기는 어디? 바로 고압용 변압기 앞단 또는 지중전선로로, 즉 가공전선로에서 지중전선로로 들어가는 인입구 또는 발변전소의 인입 인출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고압 선로의 특고압 또는 고압 선로의 수용가의 인입구 쪽에 뭐를 달게 돼 있어요? 피레기를 설치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지 흡수기가 나옵니다. 이 서지 흡수기는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얘는 바로 몰드 변압기와 V12 또는 V12랑 기타 전동기 그 중간에 V12가 개폐할 때 뭐가 발생한다? 이상전압, 서지가 발생하니까 그 서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그 중간에 달아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지 보호장치 SPD, 요거는 이제 공동접지라든가 공통접지, 또는 우리가
통합 접지 같은 거 할 때 있죠. 통합 접지를 할 때 예, 접지를 기타 우리 전원 설비라든가 기타 뭐 그때의 피레기라든가 이런 데랑 근접하거나 아니면 같이 묶어서 접지하는 방식이 존재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피레기라든가 이런 서지 흡수기 이런 것들이 동작됐을 때 그 동작된 이상전압이 어디로 타고서 다른 기기로 들어갈 때 그 다른 기기를 뭐를 이용해서 베리스터라고 하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대지로 흘려내보내는 이러한 장치를 뭐라고 한다? 서지 보호 장치라고 하죠. 예, 그래서 SPD 서지 보호 장치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전력기술관리법 중 공사감리에 대한 내용이다. 각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 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자, 감리업자 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 그 배치 현황을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원문을 보신 분들은 그나마 좀 비슷하게라도 답을 찾아낼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쉽지 않은 예, 그런 신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출 문제다라는 거 좀 같이 봐주시면 되고 제가 우선 점수는 이게 4점 아니면 5점인데 제가 볼 때는 5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얘가 5점이면 다른 게 하나가 점수가 좀 줄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감전보호 중 고장보호는 일반적으로 기본 절연의 고장에 의한 간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에서 그 기준 두 가지를 쓰셔. 이게 이제 KC 규정으로 나온 건데 KC 113.2라고 되죠. 113-2라고 저는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규정에 보면 핸드북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고장 보호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중 두 가지 적으라는 거예요. 세 가지 사항 중 두 가지 적어라. 그래서 첫 번째는 인축의 몸을 통해 예, 고장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두 번째, 인축의 몸에 흐르는 고장 전류를 위험하지 않는 값 이하로 한다. 우리가 보통 뭐를 할 때는 뭐 접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축의 몸에 흐르는 고장 전류의 지속 시간을 위험하지 않는 시간으로 제한한다. 뭐 이렇게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KC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틀리고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저의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본 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틀 안에서는 가능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신출로 나오면 그게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5번 어느 철강 회사에서 천장 크레인의 건상용 전동기에 의하여 건상 중량 80톤을 건상 속도 2m/인 건상하려고 한다. 자, 건상용 전동기의 소요 출력은 몇 킬로와트인지를 구하시오. 단 건상기의 기계적 효율은 70%다. 이 문제는 뭐 흔히 말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정도로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고 보통 제가 강의할 때는 모듈형으로 강의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이러한 문제만 따로 모아가지고서 예, 이거 좀 충분히 풀어보십시오 했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최근 기출문제로도 충분히 많이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최근 기출문제로도 꽤 많이 나왔던 인지도를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건상기 출력식이 나옵니다. 건상기 출력식은 자, 요 K는 일종의 여유계수라고 보시면 되고 W는 중량입니다. 중량의 단위는 톤이에요. 톤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 뭐를 곱한다? 예, 우리 건상기 속도. 건상기라는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건상기라는 게 이러한 드럼통처럼 생긴 곳에 이렇게 생긴 드럼통처럼 생긴 이러한 장치에 자 뭐를 이렇게 로프를 감아요. 이렇게 로프를 감아서 이 물체를 이렇게 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장치를 건상기라고 합니다. 로프.
를 가지고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장치, 이걸 건상기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속도인데, 요 속도가 메타 퍼 세크가 아니라 얘가 메타 퍼 민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자,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6.1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요거 저희가 수업 시간에 유도 과정식 항상 얘기 드리는데 9.8 1kg 중은 9.8N이잖아요. 그래서 이 9.8에 관련돼 있는 식으로서 6.12가 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정확한 수치는 6.1224가 됩니다. 원래 이게 뚝뚝뚝 나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에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자, 내가 아주 정밀한 답을 내고 싶다면 6.1224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근데 보통은 6.12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여유가 없으니, 여유율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1을 잡고요. 그 다음에 요게 몇 톤입니까? 80톤. 80 곱하기, 그때의 속도는 2 메타 퍼 민, 그리고 6.12 곱하기 효율이 얼마입니까? 0.7 해서 요거 계산기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럼 요게 37.348 킬로와트가 됩니다. 그러면 요때 요 값은 37.35 킬로와트가 된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간단히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 요게 전력공학에서 나오는 문제. 그래서 전력공학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계통의 문제죠. 우리가 지선에 대한 요소는 최근 우리 CBT로 문제로 바뀌다 보니까, CBT로 바뀌면서 이러한 지선에 대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출제가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보통 학원가에서도 잘 안 해주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실기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선을 가설하는 전주에 가해지는 수평 장력이 1000kg을 지지하고자 한다. 이 지지선과 지표면의 설치각이 30도, 지지선과 소선의 길이가 소선 한 가닥의 인장 하중이 440kg, 안전율이 3으로 지선을 사용한다면 몇 가닥으로 하면 되는가라고 되죠. 가닥수를 구하는 건데요. 우선은 얘가 말하는 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전주가 있고요. 자, 여기 지표면이 있고, 자, 이 전주로부터 이렇게 지선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선이 있고요. 자, 그리고 어디? 자, 여기로부터 이렇게 전선이 있겠죠? 이렇게 전선이 간다라고 하면, 이걸 그냥 이쪽에서 갈게요. 이쪽에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됐죠? 이런 그림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얘가 말하는 대로, 자,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지선과 지표면의 설치각이 얼마다? 30도다. 설치각이 30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됐죠? 예. 그러면 저희는, 자, 요 부분이 수평 장력이 되죠? 자, 이쪽이 수평 장력 T가 되고요. 요 T가 얼마다? 1000이 됩니다. 그럼 어디? 요 부분. 자, 요 부분에 대한 장력, 요 장력이 뭐냐면 지선 장력이 되는데, 이 지선의 인장하중, 자, 지선의 인정하중을 T0라고 해요. 그래서 요 T0는, 자, 소선수 곱하기 한 가닥의 인장하중의 값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 내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요 부분을 제가 어디로 갖고 옵니까? 요 부분으로 갖고 오잖아요. 요 부분으로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T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요 식이 뭐가 돼요? 요렇게 식, 요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코사인 세타라고 하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바로 T0분의 T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T0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따라서 T0는 코사인 세타분의 라지 T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요게 여기로 들어가면 식이 하나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식이 바로 요 식이 되는 거죠. 한 번만 더 적을게요. 그러면 T0는 코사인 세타분의 T. 자, 여기다 뭐를? 안전율을 곱해서 여유율을 줍니다. 그러면 얘가 T 곱하기 T0 다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요게 밑으로 내려가면 식이 나오는 게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요 T,
먼저 K부터 잡을게요. K가 안전율이잖아요. 그러면 안전율 얼마로 잡았어요? 3. 지선의 안전율을 3으로 잡았네요. 그 다음에 T가 뭡니까? 예, 수평장력. 수평장력 1000으로 잡았죠. 그래서 1000. 그리고 T0 다시, 요게 한 선의 인장 하중이잖아요. 그러면 한 선의 한 가닥의 인장 하중이 440.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30도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7.82가 나오죠. 그래서 몇 가닥이 된다? 8가닥이 된다. 이렇게 간단히 구해주시는 문제인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필기 때도 거의 다루지 않는 문제다 보니까 아마 시험장에서 이 식을 만들어내기란 쉽진 않았을 겁니다. 필기 때 한 번이라도 들으셨다 그러면 좀 가능성은 있는데 아마도 쉽지 않았던 그런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